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최근에 개인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상승으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주식 투자에서 왜 개인들은 실패하는 걸까요? 2020년 그 어느 때보다 초저금리, 연준의 양적 완화, 그리고 지금 코비드19 코로나로 인해 단기간에 사상 최대 폭락 이후 유동성 장세에 힘을 실어주면서 혹자는 주린이들, 주식 초보들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리고 개투들, 개인 투자자들 너나 할 거 없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또 투자가 묶이면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수많은 자금 유동성이 주식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묻지마 투자보다는 공부하고 좀 더 분석하여 좀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또한 주식 시장을 20년 넘게 바라오면서 사실 많은 돈을 번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분석, 사실 저는 매크로 분석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에 대한 마이크로 분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그런 양질의 컨텐츠를 앞으로 좀 투자자들에게 돈을 같이 벌기 위한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사실 이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 또한 미래 주식 투자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찾기 위해 공부하고 더욱 열심히 기업들을 찾아보고 시장을 분석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이 유튜브에서 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자료들은 어떤 투자를 권유하거나 그런 어떤 흔히 말하는 주식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 무슨 컴플라이언스 이슈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결국 종목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 투자에게 있다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저는 다만 주식시장과 관련된 뉴스 그리고 시황, 핫종목 분석 여러 가지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여러분의 투자에 좀 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8월 26일 화요일 국내 시장 코스피 코스닥 마감 시장에 대해서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개인 매수세만 보여주긴 했지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세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피는 0.1% 정도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0.6% 정도 상승하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개별주 중에서 헬스케어 업종 중에서 일부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고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사실 언택트 관련주들이 강하다고 표현이 되고는 있지만요. 코로나 전과 후가 사실 다를 바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한 것이지 코로나로 인해서 결국 주도주의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좀 더 가팔라졌을 뿐이지 코로나가 주도주를 바꿨다 생각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사실 오전한테 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그 3단계 거리 두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낙폭이 확대되는 경향을 좀 보였었는데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마찰 우려 이것 또한 낙폭 확대 요인이었지만 정부 당국이 3단계 거리두기에 대한 신중률을 점심시간 이후에 언급하면서 낙폭이 축소됐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매수세를 보였다는 점도 반등의 요인으로 좀 오늘 시장 마감 시장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1,900억 정도, 약 2천억 정도, 그리고 외국인이 1,800억, 외국인과 개인이 양 매수를 보여주었으며 기간은 3,500억 정도 순매도
하면서 증시를 계속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화학업종 LG화학이 6% 이상 올랐고요. 화학업종이 그로 인해 1%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업종에 대한 비중이 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이목재, 서비스업, 운수장비, 비금속 광물 등이 강한 업종에 올랐고요. 철강금속이 2.48% 상당히 하락폭이 지수 상승 대비 컸었던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기가스업, 유통업, 보험, 금융업 전부 다 1% 이상 하락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상승했는데요. 삼성전자는 보합세로 마감을 했고 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셀트리온, 현대차, 카카오, 삼성 SDI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개별 종목 단에 상당히 이슈가 강한 것들은 상당히 이슈가 강했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0.6% 오르면서 840포인트 다시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수급적으로 개인이 나홀로 13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780억, 280억 정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수급적으로 보였습니다. 자, 종합지수를 보면은 코스피 상승 종목이 322개, 하락이 522개, 지수는 2.59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았다는 건 투심 자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종목이 622개, 하락 종목이 611개, 거의 50대 50이고 다만 지수는 5.04포인트 오른 841.3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를 잠깐 살펴볼게요. 코스피 차트 잠깐 살펴보면요. 일단은 코스피 지난주에 주간 단위로 좀 급락을 하면서 사실 60일선을 찍고 지지하면서 다시 20일선을 올라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죠. 코스닥.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역시 20일선을 잠시 무너지긴 했었지만 지금 20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 즉 코스닥과 코스피 양 지수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어떤 수급이든 간에 일단 차트적으로는 견조한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강한 거는 역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고요. 일단 오늘 거래소 대금이 14조 4천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17조 3천억.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의 유동성으로 인한 그런 개별 종목들에 대한 수급 요인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강했던 그런 종목들을 좀 살펴볼까요? 구충제, 그리고 재테크, 언택트 관련주죠. 그리고 터치패널, 메르스, SNS 보안주, 2차전지 이런 약간의 언택트 관련주들이 강했고요. 줄기세표 중에서 코아스템 그리고 조화직 이런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첨생법이죠. 첨생법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테마별로 핫하게 움직인 하루였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연속적으로 계속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200 내에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끝났고 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셀트리온, 현대차, 카카오, SDI 전부 다 시가총액 거의 10위 안에 종목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빼고는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락 종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적으로 잠깐 살펴볼까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896억, 코스닥은 팔았고 기관도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거래소에서만 샀고요. 개인은 코스피, 코스닥 다 사는 모습. 그리고 선물 쪽에서 보면은 지금
이 선물 동향을 그래프적으로 보면 이 빨간색이 외국인 동향인데요. 지금 12시 점심 전후까지 선물을 2000계약 이상 매도 모습을 보이다가 종가상으로 1500계약 정도 매수하는 모습으로 결국에는 방향성에 대한 베팅은 상승 쪽으로 베팅하는 모습이 외국인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방향성은 방향성일 뿐 사실 종목들에 대한 시세가 중요할 텐데요. 여기 나온 종목들은 사실 제 개인적인 관심 종목들 뿐이고요. 뭐 이게 주도주라고 표현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상당히 깊게 짓고 있는 종목들을 좀 소팅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5G 관련주들 상당히 강했고요. 헬스케어 업종도 일부 종목들은 상당히 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여전히 강했고 반도체 쪽은 조금 부진했던 모습을 보이는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OLED, 비메모리 이런 쪽도 좀 부진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내일이 위클리, 요새 위클리가 상당히 핫한데요. 지난 8월 3주 위클리가 푸드옵션에서 상당히 많이 터졌었죠. 8월 4주 위클리 오늘 315 양악 기준으로 3.38 정도 콜보다 푸시 우세한 모습으로 끝나긴 했지만 차트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 우상향이 된다고 보면은 내일 317 콜 옵션 8월 4주차가 결제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8월 26일 시황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스피 여전히 우상향 추세는 전혀 깨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내일 8월 4주 위클리 옵션을 만기를 앞두고서 오히려 급등할 수 있는 모습을 조금 보이면서 마무리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시장에 지금 예탁금이 50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신용잔고는 약간 15조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예탁금이 올라가면서 신용잔고가 올라가는 거는 시장의 일각의 우려처럼 크게 부담되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개인 신용 종목들이 10% 이상의 신용 종목들은 조금 경계를 할 필요는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최근에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아래서 유지되면서 조금씩 일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유동성 한에서 상승을 유지했다면 거기에 기관의 매도는 지속되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만약에 지금처럼 연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지수는 상당히 하방 경직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밑에보다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보면 나스닥 시장이 매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나스닥의 포지션에 큰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결국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여러가지 IT, 흔히 말하는 페이스북, 지금의 뭐 언택트 관련주로 불리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나스닥을 견인하기에 충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쉽게 빠지기 결국 그 말은 어렵다는 말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관련돼서 그러면은 국내 시장에서 코스닥이 나스닥처럼 같이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사실 논의는 여러 가지 뭐 밸류에이션이나 여러 가지 논란 측에서 좀 의구심을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역대 사상 최대로 벌려진 이 유동성이 지금 개발주들의 약진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아무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개발주들에 대한 약진 중에서도 오늘같이 반도체가 좀 약했다고 해서 반도체가 결국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순환매적으로 헬스케어 업종 그리고 IT 업종이 돌아가면서 주도 업종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투자는 주도 업종 코로나 이전의 차트를 보시지 마시고요. 코로나 때 급락한 차트도 절대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은 오히려 절벽 위에 있는 차트 좀 더 부담되는 차트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이
계속 시장에서 주도 업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만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는 게 오늘의 결론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처음 이 유튜브를 위해서 시황 마감 시장을 좀 말씀드리고는 있는데 앞으로는 관련 핫 이슈 종목들도 계속 언급 드릴 거고요. 시장의 이슈들은 조금 더 업데이트 계속 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핵심은 결국에는 저는 이렇다고 보겠습니다. 유동성 하에 결국에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을 따지면은 결국 주식시장에서 지금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그 밸류에이션보다는 유동성에 힘입은 성장성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주식시장에서 20년 가까이 저도 지켜봤지만 이런 유동성 장세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결국에는 하락에 대한 어떤 리스크보다는 상승에 대한 업사이드 포텐셜이 강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무분별한 알지도 못하는 묻지마 투자는 지양하되 내가 잘 아는 종목 그리고 내가 정말 잘 분석해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성장주라도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하더라도 투자한다면은 지금 시장에 충분히 업사이드 포텐셜을 같이 공유하실 수 있는 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사실 좀 약간 좀 어렵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좀 더 쉽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자,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